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만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 전장은 어디일까요? 물론 러시아의 서부, 우크라이나의 동부가 주 전장으로 치열한 교전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바다에서 육지를 보면 새로운 전쟁 양상이 보입니다. 흑해의 전장 환경과 양국의 해전 전략 그리고 잠수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흑해는 러시아에게 어떤 바다일까요? 흑해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흑해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전략적 완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흑해는 예로부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얼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에서의 해상 통제권 확보가 안보상 매우 중요합니다. 또 흑해는 러시아가 그 경제력을 남유럽 시장에 투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영토 점령 현황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이번 전쟁에서 개전 전 차지했던 영토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먼저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이제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려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흑해에 있는 양국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현재 러시아 흑해 함대는 디젤 잠수함 7척, 호위함 5척, 초계함 11척, 소해함 11척, 미사일 고속정 6척, 기타 함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해군은 PT보트 8척, 소해함 1척 등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투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의 우세로 지금까지 양국 해군 전력 간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에서의 해상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을까요? 우세한 해군 전력을 가지고 있고 남쪽 우크라이나 해안까지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군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의 대미사일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3월 초 우크라이나는 토치카 탄도미사일로 베르디안스크에 있는 러시아 상륙함 사라토브함을 명중 침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수측의 러시아의 상륙정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러시아 순양함이자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화재로 폭발 사고였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함 넵튠 미사일 2발을 명중시켰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흑해에 있는 러시아의 석유 시추선을 명중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플랫폼은 크림반도로부터 70km 이격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플랫폼이 러시아 군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인해 러시아는 흑해에서 대우크라이나 해군 작전에서 일시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우크라이나 미사일 위협을 피할 수 있고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총 7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고성능의 디젤 잠수함 키로급 중에서도 모두 성능 개량된 것들입니다. 이 중에 펌프젯이 장착되어 잡히지 않는 잠수함이라는 의미의 별명으로 블랙홀이라 불리우는 킬로급 디젤 잠수함 알로사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모두 칼리버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주 표적인 표적 지휘 통제 시설, 방공기지, 수십 개 공군기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의 시설 및 기타 주요 목표물 타격에 적극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다목적 순항 미사일인 칼리버는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에서 발사 가능하며 대함, 대잠, 대지형이 있습니다.
모듈화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조립될 수 있어 아음속 버전과 초음속 버전이 있으며 500kg의 고폭탄 또는 열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는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 가능하며 현재 러시아 키로급, 라다급, 아무르급, 아쿨라급, 야센급, 보레이급 잠수함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약 1400km에서 2500km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흑해에서 발사하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30발 이상의 칼리버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개전 이후로도 러시아 측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순항미사일 공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순항미사일 공격의 주체를 러시아 잠수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미사일 공격들을 몇 가지 볼까요? 지난 3월 16일 파나마 국기를 개양한 선박 3척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항만당국은 러시아 잠수함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월 15일 흑해에서 발사된 칼리버 미사일 4발이 리비우 근처 야프리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강타했는데 이 공격도 러시아 잠수함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빈니차에서 흑해의 잠수함에 의한 러시아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2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흑해 함대에 있는 잠수함에 직접 참전도 있지만 흑해 밖에서의 잠수함도 간접적인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바렌츠해의 보레이급 전략 핵 잠수함에 하얀색 제트 문양을 함교탑에 그려놓은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제트 문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러시아 군의 심볼입니다. 또 콜라반도 무르만스크 인근에 위치한 가드지예보 해군기지에서 기존 공격 잠수함을 그려놓은 벽화가 함교탑에 제트가 그려진 델타급 전략 핵잠수함으로 덧칠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보여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틴은 금년 2월 27일에 누구든지 러시아를 방해하려는 자는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나토까지 나서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하며 핵 억지를 담당하는 부대에게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결국 푸틴은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흑해에서 미사일 공격에 왜 잠수함을 이용할까요?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항상 공격 주체를 러시아 잠수함으로 지목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타국 선박이나 민간인 공격 등에 대한 비난에 대비해 잠수함은 공격 자체를 은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력 수상함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순양함 벨그라노가 영국 잠수함 공격에 의해 격침되었듯이 러시아 발틱 함대 기함 모스크바 함도 표적이 되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됨으로써 수상함 작전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클랜드전에 이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대형 수상함보다 잠수함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러시아 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함락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전략적 최대 이점이 되는 곳에 전력을 집중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선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을 끊고 흑해로 진출할 통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은 3개월이 넘는 폭격 끝에 도시의 90%가 파괴됐고 2만 2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의 77%에 달합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선상에 바로 이 마리우폴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 남부 흑해 연안 등 점령지를 지키고 흑해에서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해군 전력 중에서도 잠수함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의 유도탄 발사뿐 아니라 대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해상을 봉쇄하고 필요시에는 기뢰 부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키로급 잠수함은 최대 24기의 기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을 이용하여 외곽에서 전략 핵무기 발사 위협을 가하며 국면 전환 및 대외 압박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